지난 4월 10일이었는데요. 하정우 씨를 포함해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이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단 2명이 검거가 됐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 하정우 씨가 신경을 밝힐 겁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초부터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금품 요구 및 협박을 당해왔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요, 본인은 해킹을 당한지 처음에 아예 몰랐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협박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뒤늦게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네. 일단 하정우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하정우 씨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두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군품을 주지 않으면 이걸 다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 휴대폰에 있는 뭐 사진이나 글, 이거 누가 주변 사람이 봐도 너무 뭐 기분 괜히, 나쁜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나도 모르게 훔쳐서 봤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화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해킹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협박을 받았는지 경찰 측에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 하정우 씨 측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전 여자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이제 그 사진을 두고 협박을 한 건데, 정확하게 어떤 사진인지는 뭐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정말 평범한 사진입니다. 메시지를 받고 장난으로 넘겼었던 것처럼 이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도 굉장히 뭐 담담한, 제가 봤을 땐 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진을 받고도 그냥 놀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담한 척 이런 걸로 협박하냐라고 오히려 범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럼요. 하정우 씨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직접 이렇게 찾아서 그 남자를 딱 잡은 다음에 4885? 그렇지. 이렇게 할 것 같아야지. 그런 약간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맞아. 아, 하정우 씨가 이제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협박이 오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정우 씨가 참다 못해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사이버 수사대에 이제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피해자로서 신고했지만 만약 휴대전화 내용을 검토했는데 정준영 사건처럼 성범죄 정황이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협박을 받았다고 지금 신고를 한 거니까 협박을 받을 만한 응당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이런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김도 빠지고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네. 하정우 씨는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료하고 제출을 했다고 해요. 일단 신고를 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정우 씨가 왜 협박 피해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서에 가서 저도 작년에 그 보이스피싱 맞아요, 당했잖아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잖아요. 네. 제가 수사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뭘 계속 끄집어내서 정확해야 되고. 정확하게 뭘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곤하고. 그래서 협박은 어떻게 됐어요? 멈춰졌나요? 아닙니다. 신고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협박범의 협박은 계속 됐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알아내서 하정우 씨한테 그 새 번호로 또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연락이 오니까 하정우 씨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너희에게 줄 돈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잡는 데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야, 이건 멋있네. 그리고 지난해 연말 하정우 씨의 주연작이죠. 백두산 개봉을 앞둔 시점부터 이 협박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하정우 씨가 출연한 영화 백두산이 지난해 12월 19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이때 항상 개봉을 앞두고서는 여러 그 홍보 프로모션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걸 보면서 또 범인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겠다는 거였고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서 터뜨리겠다, 해킹 자료를 다 내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는 자기 혼자 피해가 아니라 이게 그러게 되면 작품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압박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는요. 이 홍보 프로모션 라이브 도중에 본인이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가라앉힌 후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이걸 봤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하면서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하정우 씨가 기자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타입이세요. 친화력이 굉장히 높으신데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기자들이 그걸 느껴서 하정우 씨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정우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도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도 이 협박범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부하가 치미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라고 좀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아니 이게 상황이 이래요. 영화를 개봉하잖아요. 그러면 뭐 인터뷰, 시사회 정말 바빠요. 그 와중에 저런 협박을 받았다는 건 정말 그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범인들이 정말 악랄한 게 이 협박 메시지나 문자를 무려 한 달 동안 했다고 합니다. 아, 피말려. 진짜 피 말리는 거죠. 정말 지옥 같았던 한 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옥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네.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 연예인으로 이렇게 지목된 거에 대해서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9월까지 9에서 10회 정도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습니다. 병원 방문은 맞지만 상습 투약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번에는 좀 한 단계 더 발전된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에서의 간호사들이 진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중 일부는 본인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의료 기록을 작성해줬고 배우 출신의 연예계에서 대표인 동생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의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혹은 뭐 매니저, 엔터테인먼트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의 이름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의 그 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래도 하정우 씨가 워낙 톱스타다 보니까 모자를 쓰고 와라, 마스크를 쓰고 와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 이후에는 이제
매니저 이름과 동생 이름의 명의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톱스타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주려나 보다 이런 의미로 큰 의구심 없이 정보를 건넸다고 근데 합니다. 요즘에 연예인뿐만 아니라 보통 분들도 레이저하면 얼굴이 벌게져요. 정말 한 두세 개 여기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도 일반 분들도 레이저 시술 한다고 하면 선글라스하고 모자 다 마스크까지 다 챙겨가세요. 예. 그거는 근데 권유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을 필요는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는. 가장 이게 이제 팩트인 이슈네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 그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프로포폴이 대리 처방 나간 것만으로도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때는 이제 징역 1년에 그리고 그 벌금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불법을 한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해당 병원에 들어가요. 그럼 이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애초에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도매상에서 보건소에 내가 A라는 병원에다가 프로포폴을 30병을 넣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환자에게 얼만큼을 썼다라고 명확하게 대장을 기록을 해놔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 이 프로포폴입니다. 양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하정우 씨가 이 약품을 맞은 건 맞잖아요. 본인도 맞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입장에서는 동생 이름으로 네가 이 괜히 프로포폴 걸리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대장은 적어야 하니 네 이름이 좀 그러면 대표 이름이든 누구 이름이든 대신 적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나 그러면 이건 병원 책임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정우 씨의 말대로라면은 이게 형법상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마약범으로 잡혀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분이 만약에 이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고 이번이 만약에 의사분의 잘못이라고 친다면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아마 나올 거고 그럼 자동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싸움이 조금 저는 길어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1년치 이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정우 씨가 이번에 정식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 잘못을 완벽히 없다. 의사의 지시대로 했다라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복병은 관계자입니다. 간호사분이라던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이거 의사가 시켰다 아니면 이거 하정우 쪽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요. 예.